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국교과사저 2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장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매장은 묻을매, 감출장으로 강물 따위가 묻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묻을매를 보겠습니다. 묻을매는 흑토와 마을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마을리는 속리의 약자로 쓰인 것입니다. 겉과 속이라는 뜻의 표리는 모두 옷의에 털모와 마을리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안, 속이라는 의미의 마을리에 흑토가 합해진 묻을매는 땅을 파고 흙, 속에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묻다, 장사 지내다, 메우다 등의 뜻입니다. 감출장을 보겠습니다. 감출장은 풀초와 삭칼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삭칼장은 소리 부인 나무 조각 장과 창으로 찔려 한쪽 눈이 먼 노예를 뜻하는 신하 신과 상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분고분한 노예라는 의미에서 착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 포로는 노동력은 보존하면서 반항 능력을 줄이기 위해 한쪽 눈을 창이나 칼로 찔러 몰게 했는데 이것을 표현한 글자가 여럿 있습니다. 백성민, 아이동, 숨길장 등에는 모두 노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출장은 풀초가 더해져서 도망친 노예가 풀 속에 숨었다는 의미입니다. 숨다, 감추다, 지키다 등의 뜻입니다. 냉장고, 포장, 무진장 등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장은 묻을매, 감출장으로 강물 따위가 묻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묻을매에 장사 지낼 장을 더하면 시신을 묻는 매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물, 백사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넓을 박을 보겠습니다. 넓을 박은 열십과 혈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혈부는 각골문을 보면 오로지션과 매우 흡사합니다. 실패의 아랫부분에 실패추만 빠져 있습니다. 실패추는 배의 강도를 높이고 배호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후대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펼부는 배를 짜기 전 실을 실패에 감아 배틀에 걸고 배짤 준비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수를 의미하는 열십이 더해진 넓을 박은 배짜기처럼 전문적인 학식을 폭넓게 갖춘 것을 말합니다. 넓다, 깊다, 많다, 넓히다 등의 의미입니다. 만물물을 보겠습니다. 만물물은 물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소우와 하지 말라는 뜻의 말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요. 말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만물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가축인 소를 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원래는 제물로 쓰인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점점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건, 만물, 사물 등의 뜻입니다. 백사관을 보겠습니다. 백사관은 집관이라고도 하는데 압식과 벼슬관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압식은 각골문은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벼슬관은 집면과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언덕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의미로 옛날에는 지대가 높은 곳에 주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벼슬관은 관청과 거기서 일하는 관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벼슬, 벼슬아치, 관청, 기관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사관은 압식과 벼슬관이 합해져서 관리들이 기거하는 곳을 의미하여서 객사나 관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물, 객사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봉건제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봉건제도는 봉할봉, 세울건, 제도제, 법도 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봉할봉을 보겠습니다. 봉할봉은 홀규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봉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자기를 주는 것이나 봉투나 그릇 등을 싸서 막는 것,
무덤 위에 흙을 쌓는 것 등은 모두 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훌규는 원래 흑토와 나무 목이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였는데 아래의 나무 목이 흑토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디촌이 더해진 봉할봉은 손으로 나무를 심기 위해 흙을 북돋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를 국경으로 구분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계선이었죠. 그래서 봉할봉은 임금이 제후들에게 나누어주는 땅을 의미하여 이를 봉지라고 했고 나누어지는 이를 분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은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중심으로 흙을 북돋워 주어 볼록하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둥글게 무덤을 만드는 것을 본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할봉은 봉하다, 높이 쌓다, 밀봉한 편지 등의 뜻입니다. 세울건을 보겠습니다. 세울건은 길게 걸을 인과 분율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게 걸을 인은 단일행의 왼쪽 부분만을 그린 조금걸을 척해서 획을 길게 늘여 그린 부수입니다. 길게 걷는다는 것은 발을 천천히 옮겨가며 걷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걷다 또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율은 각골문과 소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붓의 아래쪽에는 붓의 털을 세 가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세울건은 길에서 손에 붓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길이 설계도나 아니면 세워질 건물의 설계도일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므로 세우다, 일으키다의 의미입니다. 법도제를 보겠습니다. 법도제는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일미와 칼도가 함께 있습니다. 안일미는 나무목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 가지가 풍성한 나무인데 칼도가 결합해져서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마음대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 억제하다, 법도, 규정 등의 의미가 있고 모양을 만드는 데서 마름질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법도도를 보겠습니다. 법도도는 지엄과 스물입,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대의 치수는 뼘이나 팔뚝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집의 크기를 재고 손으로 재는 것이 20번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정확과 공정이 필요한 법도라는 뜻이 생겼고 도구나 자, 횟수 등의 의미와 또 그 의미가 확대되어 헤아리다라는 뜻도 생겼는데 이때는 탁으로 읽습니다. 제도, 태도는 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탁지부는 대한제국 때 정부의 재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돈을 헤아리어 지출하는 부서로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는 봉할봉, 세울건, 제도제, 법도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부도심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부도심은 버금부, 도읍도, 마음심으로 대도시에서 도심과는 따로 형성되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업무, 상업상의 번화가를 말합니다. 버금부를 보겠습니다. 버금부는 찰복과 찰도의 결합자입니다. 찰복은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식량이 확보된 후에야 곡식으로 술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니 술은 곧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버금부는 찰복에 칼도를 더해 가득한 것을 둘로 나누었다는 의미이므로 가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둘째 버금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복으로 읽습니다. 도읍도를 보겠습니다. 도읍도는 사람 자와 도읍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고을이 도읍이라는 의미로 도읍, 서울,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심을 보겠습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로 마음이나 생각을 뜻하고 심장이 사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여 가운데 중앙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버금부, 도읍도, 마음심으로 대도시에서 도심과는 따로 형성되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업무 상업상의 번화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급교과서 한자어 2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매장은 묻을매, 감출창으로 광물 따위가 묻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물관은 넓을 박, 만물물, 객사관으로 역사, 민속, 산업,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전시하여 사회교육과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봉건제도는
봉할 봉, 세울 건, 제도 제, 법도 도로, 영주가 가신에게 영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부도심은 버금부, 도읍도, 마음심으로 대도시에서 도심과는 따로 형성되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업무 상업상의 번화가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